국민들의 말씀을 좀 듣고 이 현장을 바라보고 저기 있어, 저기. 예, 원님도 더. 안타깝게 농민 쌀값 보장과 민생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은양기 농민에 대한 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공념. 맞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여물었는데. 너무나 이쁘게 알알이 다 연결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면 정말 좌절한 농심이고, 네. 이 알알이 연결되는 한복은 더위를 통해서 이렇게 잘 연결되면 대표님, 우리 농부들의 그 마음은 여름에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예. 부모들은 아이들이 밥 먹는 소리 재미로 산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올여름 그런 폭염과 그 네. 밤오늘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 너무나 겪었만 예. 저희는 절망입니다 지금. 예.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들이 밥을 얌얌 맛있게 먹는 소리에 농심이 보람을 느끼는데 이 결실을 다 맺었지만 이것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고 이 농심을 알아주는 정치가 없어서 지금 이 벼도 쓰러지고 농민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말로는 하는데요. 쓰러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웁시다. 네, 방금 갈아엎은 논을 보고 왔습니다. 가을벼 수확을 앞두고 땅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우리 농민분들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절망과 배신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쌀을 책임져 주고 있는 농민분들의 가슴이 이리도 타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2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의 미래 때문입니다. 아직 추수도 다 안 끝났는데 쌀값은 1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갈수록 재고가 쌓여가는 형편인데 정부가 의무도 사라진 밥쌀 수입을 계속 추진하며 쌀값 대폭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농지 전용 방안이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 10월 중순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놓을 거라 기대했던 농민들께서는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제시한 대책조차 정부 농협 매입 계획이나 수입쌀 관리, 쌀 소비 대책 등 미온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한 속빈 강정 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쌀 생산 과잉을 우려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쌀 자급자족 기반마저 붕괴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감 파업을 하고
고장난 인사 시스템 때문에 밑으로는 농정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금년 신곡 소비량 2015년 기준 397만 톤보다 초과되는 생산량은 즉시 시장 격리하겠다고 지금 당장 약속 발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내년 과잉 생산 조절을 위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지 않고도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쌀 생산 조절제론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고량 소진을 위한 가공용, 사료용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에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북한의 다른 생산품과 맞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쌀값은 단순히 농민들의 불만이 아닙니다. 쌀값은 식량 주권입니다. 식량 주권은 못 챙기면서 측근들만 챙기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쌀값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료 작물 재배가 25만 톤이 원래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반드시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 과잉 생산되는 양만큼의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타 곡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쌀 재고량이 9월 말로 175만 톤에 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창고 관리비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3헥타르를 타 작물 재배했을 때 900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체 78만 헥타르 중에 약 10% 이상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안정적인 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우리 쌀을 다른 가공용이나 또 사료용으로도 쓰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남는 쌀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지금 비록 핵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북한 쌀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 이후로 우리 쌀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홍수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옥수수와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광물 자원과 물물 교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 원조를 ODA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쌀을 먹는 지역에 대해서 ODA 원조를 쌀로 대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어려운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저는 남는 쌀을 정부가 반드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공공에 비축하는 수매 물량을 작년에 보면은 2015년에 일정 부분을 수매를 했고 16년에 일정 부분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수매량을 늘려서 2016년에 전량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쌀을 줄여야만이 저는 연말에 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수매량 이것은 공공비축 전량을 금년도에 수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은 앞으로 이 전라북도가 시집일 뿐만 아니라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이 추미애 대표님의 포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쌀값의 폭락과 대란은 이미 예고된 수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전용해서 썼더라면 우리가 변동직불금으로 쌀값을 안정을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미봉책으로 쌀 생산 농가를 달래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좀 써서 쌀값 안정시키는데 왜 저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국가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쌀 생산은 시장에 견주어서 형평을 맞춰줘야 제대로 생산 농가나 소비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업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책은 남아도는 쌀을 시급히 앞서도 우리 김춘진 최고위원님과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지원이나 물물 교환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여러 각도의 소비 정책을 써서 쌀 남아도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쌀이 그해마다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서 농민에게 생산이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해마다 똑같은 되풀이가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쌀값 정책은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안 정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요하면서 질의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뒤어 죽고 어떤 사람은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풍년 농사를 이뤄놨으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풍년 농사를 이뤄놓고도 저 유국 그 쌀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이 심정 진짜 개통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그 당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모자라는 쌀은 당연히 수입해야겠죠. 그러나 쌀마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쌀을 수입해서 우리 농민들 이렇게 풍년농사 이뤄놓고도 짜증내고 울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지 마시고 당에 서울에 올라가시면은 수입쌀만큼은 갖고 와도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든 말든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리 쌀을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외국 쌀을 엊그제도 8만 톤을 왜 또 경매합니까? 공공 비축 있죠. 전북에서 쌀을 전국 대비 16%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을 전북의 14%밖에 배정 않고 있습니다. 2%에 대한 전북에 더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정부에서 통계 쌀 자료를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농협에 수매하는 농민 수치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수치 가격으로 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농민들이 수치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2만원 차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계를 바로 잡아야 농민들이 이 울부짖는 그 심정을 알지, 이런 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농민들이 어째서 저렇게 쌀값이 이 정도 되면 되었는데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수를 앞두고 저희가 지금 풍년은 예약대로 풍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지금 밝은 시대에 지금 있어야 할 시점에 어둡게 지내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 정부에서나 당에 어디서도 막을 수 없고 대안이 없는 쌀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제서 간담이 오고 또한 이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한 후에 쌀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대북 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북 지원에 지원을 못 오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 수출도 얼마 할 수 있는데 왜 수출에 관심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좀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쌀 공급 비축미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전에는 6개월 동안 비축미를 우리가 비축을 해 왔었는데 왜 며칠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비축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수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은 조금이나 해가지고 농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화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뭐 재고 때문에 그럽니다. 재고가 왜 늘어나냐? 정부는 생산량이 많다고 하고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생산량은 뭐 그것은 우리가 면적이 지금 해년마다가 지금 2만 헥타 정도 자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1인당 국민이 1.7kg에서 2kg 정도 소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나 전체 소비 국민은 인구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의 큰 문제는 사실은 수입쌀에 있습니다. 저가 수입쌀. 이제 41만 톤인데 이걸 TRQ 물량에다 해고 5% 관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농산물은 100%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TRQ 물량. 우리가 모자란 거는 들어오는데 유독 쌀만 남든 모자라든 TRQ 물량 부경무역을 해서 우리 국민 농민이 죽든 말든 무조건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RQ 물량을 쌀을 100% 하는 것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이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생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 6천 헥타를 했습니다. 그 양은 3만 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3만 톤을 내려면 생산 조정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타작물 전환한다 해도 쌀 소득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이 농민들이 쉽지 않다는 거고, 타작물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 농산물에 의해서는 판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농산물에 연쇄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쌀값 해결을 위해서 타작물 전환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혼란, 농촌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일단 그 쌀값 폭락 대책을 피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책은 세우지만은 농민들한테는 그게 쌀값 문제라든가 농촌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쌀값 하락을 어떻게 막고 금년도 어떻게 빚을 갚고 금년도 내년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막막한 지금 심정입니다. 아까 윗분들이 말을 했듯이 지금 현지 쌀 시세는 우리 정부에서 통계로 잡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110kg를 한산해서 쌀 한 가마니가 나오는데요. 35,000원에 조교 수매를 했으면은 얼마입니까? 800, 900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110kg를 하면은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요런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이런 것을 빨리 저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통계가 또 정확해야 이렇게 저 우리 농민들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쌀값 하락을 어떻게 막고 금년도 어떻게 빚을 갚고 금년도 내년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막막한 지금 심정입니다. 아까 저 윗분들이 말을 했듯이 지금 현지 쌀 시세는 우리 정부에서 통계로 잡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110kg를 한산해서 쌀 한 가마니가 나오는데요. 35,000원에 조교 수매를 했으면은 얼마입니까? 800, 900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110kg를 하면은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요런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이런 것을 빨리 저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통계가 또 정확해야 이렇게 저 우리 농민들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나 경기권의 이 쌀 시세는 저희들보다 한 2만원 시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의원님들에게도 이 권역을 둬 가지고 이 쌀 가격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변동직불금을 적용해라, 이렇게 매년 누차 해왔지만 이것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점을 우리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꼭 고려해서 이걸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 마음은 또 저 말씀을 듣기 전서부터 우리 그 갈아엎은 저 논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냥 저희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황금빛 벌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정말 까맣게 타들은 농심으로 이 숫덩이 같은 그 이 벌판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받았고요. 저희가 그 농민단체 대표님들 말씀이 또 우리 농민들의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정부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말 정도에 이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이 쌀값 안정화 대책 이 조속히 마련돼서 이 발표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 9월 말 10월 초에라도 발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정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쌀값이 지금 13만 원대로 내려갔고 12만 원대, 심지어는 지금 뭐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또 농민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이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안정화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급하다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대책 세우지 말고 정말 농정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계속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 장기적이고 이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을 당장 내놔라, 저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저희 당에서 검토해서 4가지 사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들의 상당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그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이 52,000원에서 49,000원으로 지금 45,000원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우선지급금은 52,000원으로 재작년 가격으로 동결해서 지급이 돼야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우선 지급금을 우선 동결해라,
이런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목표를 우선 산지 쌀값이 적어도 작년 수준인 15만 8천 원대가 로 회복될 때까지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해라. 최소한 이것은 이제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톤까지 확대를 하고 100만 톤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이상을 확대해서라도 쌀값을 유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제 뭐 해외 원조용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뒤에 말씀드릴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수매 시기를 기다릴 것 없이 선제적인 수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묵은 쌀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30만 톤 이상을 사료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쌀 소비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라. 그냥 사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북한에 지금 수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난 9월 4일 날 북한 인권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 제8조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법에 근거해서 북한 수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즉각 재개해라라고 하는 4가지 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올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말씀 주신 김석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생산 조정제도 이게 3년 동안 시행이 되다가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서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생산 조정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산 900억 원을 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장섭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이 아직도 3%대 이자율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부담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FTA 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업용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2%대로 이자율을 낮춘 바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회생자금도 농업용 또 가공업에 대한 이 지원도 2%대로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호남이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의 이런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